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오늘은 버번을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항상 권해지는 세 가지 위스키 있잖아요. 버번 입문 3대장,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그리고 이 와일드 터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와일드 터키는 우리나라에서 야칠, 야생 칠면조, 칠면조라고 불리는 그런 위스키인데요. 사실 제가 버번 위스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몰트 위스키만큼 좋아하긴 하는데 딱 이렇게 계절이 쌀쌀해질 때 이때 버번이 되게 당기는 것 같아요. 그 딱 호빵이 당기는 그 시점에 비슷하다 할까요? 그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면 호빵이 당길 때 좀 저는 대신에 버번이 당깁니다. 이 버번 특유의 거치면서도 강한데 또 입안 가득 따뜻하게 메워주는 또 그 느낌 때문에 좀 버번을 더 마시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저랑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와일드 터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너무 강추하고 싶은 버번 관련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버번 얘기를 한 뒤에 이 와일드 터키 증류소와 와일드 터키 위스키 세 가지 종류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 책은 아마 버번 애호가들이라면 꼭 한 권쯤 다 있을 만한 버번 위스키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자, 2020년 5월에 출간이 됐고요. 출간이 되자마자 제가 바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버번 위스키만 다루는 이런 책이 나온다고? 그것도 번역본이 아니라 한국어로 처음부터 쓰여진 책이라고? 라고 되게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작가명을 보고 이분이라면 뭐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거 완전 삽가능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가님은 바로 아마 애주가라면 모두 필수로 시청을 할 채널인 주라기 월드의 조승원 기자님이십니다. 자, 이전에도 뭐 술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열정적 위로 우아한 탐닉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적이 있고요. 하루키를 읽다가 술집으로 라는 하루키와 술에 관련된 책을 출간하신 적이 있어요. 술에 대해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조승원 기자님보다 훨씬 더 술을 다양한 예술과 인문학과 결합해서 맛깔나게 설명해 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 덕에 저도 술에 얽힌 역사를 알고 나면 더 맛있게 술을 즐길 수 있고 또 다양한 문화와 술을 이렇게 이어서 보는 것이 얼마나 또 흥미로운가를 좀 알게 되신 분들이 저 말고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막 출간되었을 때 저는 그때 사실 첫 번째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체지방을 거의 9%까지 빼는 극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책 이 한 챕터를 읽다가 진짜 너무 못 참겠어서 당장 8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달려나가서 버번 위스키를 그렇게 들이켰어요. 바에 가가지고 버번 위스키를 엄청 마시게 할 만큼 너무 버번 위스키를 생동감 있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버번 위스키의 정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용어라든지 직접 방문하면서 17개의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의 증류소를 탐방하시면서 얻은 정보와 그 느낌, 뉴올리언스의 바뿐만 아니라 버번 위스키에 어울리는 음악까지 이렇게 버번 위스키에 관련된 정보를 망라한 그런 책이에요. 또 국내에 위스키 관련 책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게 좀 번역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거나 용어가 좀 잘못된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20년 훌쩍 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주류를 탐구를 하고 탐험하신 또 기자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술술 읽히고 어렵고 복잡한 버번의 개념들도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만 책이 500페이지가 넘는 좀 방대한 양이라서 좀 버번을 갓 입문하신 분들보다는 버번 3대장을 다 거쳐서 버번의 브랜드 이름 정도는 좀 익숙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버번의 규정은 51% 이상의 옥수수가 들어가고 40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로 병입이 되어야 된다 라는 정보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그런 버번의 개념들을 다 읊기에는 조금 항목이 많아서 약간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버번 위스키 규정을 A부터 G까지 분류한 방법을 소개를 해줍니다. 사실 이 개념은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의 마스터 디스틸러인 데니 폴터라는 분이 정리를 하신 것인데요. 이제 2018년에 방영된 버번 위스키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Neat the Story of Bourbon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도 The ABC of Bourbon이라고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A부터 살펴보면 A, 아메리카, 미국에서 제조가 돼야 되고
B. 배럴.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탄화 작업, 차링을 거친 배럴에서 숙성이 돼야 되고요. C. 혼. 메시빌의 옥수수 함량은 51% 이상이 돼야 됩니다. D. distillation proof. 직류를 마친 직류액의 도수는 80% 이하여야 되고요. E. entry proof. 통입 도수는 125% 이하여야 됩니다. F. fill proof. 병입 도수는 80%여야 되고요. G. genuine. 색소, 첨가물을 더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A부터 G까지 하나하나씩 다 기억을 해도 법원 자라리 될 수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개념이지만 A부터 G까지 찬찬히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와일드 터키가 왜 와일드 터키냐는 것은 조승원 기자님께서 다루신 와일드 터키 그 편에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라기 월드 채널을 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직접 직류소를 다녀와서 직류소 피셜로 들은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신 것보다 제가 사실 더 잘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좀 뛰어넘고 와일드 터키 직류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이제 세 가지 제품을 같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일드 터키를 논할 때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1954년부터 와일드 터키 직류소에서 함께 일하신 마스터 디슬러 지미 러셀이에요. 와일드 터키에서 뿐만 아니라 버번 위스키를 논할 때도 예외 없이 언급이 되는 와일드 터키에서 함께 하신 세월이 60년이 넘고 미국에서 버번 위스키가 인기가 시들해서 불황이 왔을 때도 묵묵히 버번 위스키를 만들고 알리는데 이제 큰 공헌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아들인 에디 러셀도 1981년부터 와일드 터키 직류소에서 합류를 해서 아버지와 함께 마스터 디슬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둘이 와일드 터키에서 함께한 세월을 합하면 거의 한 세기가 훌쩍 넘습니다. 직류소 홈페이지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버번 마스터 디슬러 부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 Only Active Father and Son Duo 라고 이제 잘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직류소들도 그들의 마스터 디슬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만 와일드 터키 홈페이지에서 유독 이제 비중 있게 마스터 디슬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이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겠죠. 이 직류소의 설명을 보면 직류소가 얼마나 이 두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가 고스란히 텍스트에서 느껴집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러셀 부자의 성을 따서 만든 버번 위스키인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을 다음 편에서 리뷰를 할 건데요.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일드 터키 직류소를 논할 때 항상 언급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특징들을 좀 4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한 가지 매쉬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 효모, 세 번째는 number 4 alligator char, 네 번째는 낮은 도수로 통입한다 하는 것인데요. 자, 이 4가지만 알아도 와일드 터키 직류소뿐만 아니라 버번 위스키 생산 과정과 특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매쉬빌, 위스키를 만들 때 곡물을 구성하는 비율, 레시피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와일드 터키 직류소에서는 옥수수 호밀 보리의 비율을 75, 13, 12로 두고요. 라이 위스키의 비율은 옥수수 호밀 보리를 37, 51, 12의 비율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발효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모도 1950년대부터 쭉 같은 종류의 효모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효모만 사용을 하는데요. 지미 러셀이 와일드 터키 직류소에서 합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효모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 가지 효모와 한 가지 매쉬빌로도 이렇게 다양한 맛의 위스키들이 탄생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와일드 터키의 버번 위스키를 만드는 자신감이 이런 면에서도 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버번 위스키를 만들 때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배럴을 반드시 차링 과정을 거쳐서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요. 캐스크 내부를 강하게 불로 태우는 차링 작업을 통해서 좀 활성탄 층을 만들고 이 탄소가 필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유황 화합물을 또 제거를 하고 좀 필요한 화합물을 이끌어내면서 숙성을 하는 과정에서 위스키 맛을 한층 더 부드럽고 또 색이 입혀지는 데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차링의 탄화 작업을 거칠 때 있어도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차링 정도에 따라서 위스키 맛과 위스키 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배럴 그 내부를 태우는 시간에 따라서 단계가 나뉘어지는데요. 넘버 1 찰은 15초, 넘버 2 찰은 30초, 넘버 3는 45초, 넘버 4는 55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류소에서 넘버 3와 넘버 4 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조금 더 실험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레벨의 탄화 작업을 거치기도 해요. 2013년에 버팔로 트레이스에서는 레벨 7으로 탄화 작업을 한 7 Heavy Charred Barrel 위스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레벨 3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 나무와 맛의 향을 내고요. 레벨 4는 좀 깊은 색, 바닐라 그리고 더 진한 카라멜화 를 이끌어내서 좀 진한 스위트 스모크 노트를 가진 위스키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와일드터키 증류소는 모두 넘버 4 찰을 거치는데요. 이제 넘버 4 찰은 엘리게이터 찰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차링을 거치고 난 그 나무의 표면이 악어 껍질 같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제 넘버 4 찰을 통해서 좀 나무 내부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위스키 원액과 배럴의 접촉 면적이 훨씬 더 많아져서 더 많은 맛을 이끌어낼 수 있고 더 깊은 위스키 색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와일드터키 증류소는 통입 도수가 115프루프 정도로 다른 위스키 증류소보다 좀 더 낮은 도수로 이제 위스키를 증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좀 더 적게 섞게 되고 그 결과 매시빌의 맛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바디감과 풍미가 깊은 그런 맛을 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와일드터키 증류소는 증류소 중에서 몇 안 되게 non-GMO 곡물을 사용하는 증류소이기도 하고요. 모든 원액을 5년 이상 숙성시킨다고 합니다. 와일드터키에는 4가지 카테고리로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와일드터키, 그리고 소량만 생산하는 스몰 배치, 긴 기간을 숙성하는 마스터스 킵, 그리고 향을 함유한 플레이버드 위스키가 있고요. 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와일드터키 81101 레어 브리드입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위스키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글렌캐런 잔이 아닌 온도락 잔을 3잔 준비를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켄터키 증류소를 방문을 하셨을 때 이제 테이스팅 할 때는 거의 온도락 잔을 대부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버번 위스키 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버번은 풍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위스키이기 때문에 좀 향을 약간 퍼뜨려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을 모아주는 글렌캐런 잔보다는 이런 온도락 잔이 훨씬 더 낮고, 위스키 잔 세트를 판매를 할 때도 버번 위스키의 경우는 온도락 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와일드터키 81부터 마셔볼 건데요. 81, 이 숫자는 81프루프라는 뜻이에요. 40.5도이고요. 와일드터키의 버번 위스키 중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가장 낮고 또 가장 가볍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한번 향을 맡아보면요. 도수가 낮은 만큼 약간 향도 약한데요. 바닐라랑 카라멜 향이 그렇게 나고요. 맛이 좀 단조롭네요. 제가 웬만한 위스키는 다 좀 니트로 마시는 편인데 이런 그 버번 위스키는 온도락으로 마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물을 소량이라도 타거나 얼음을 넣으면 너무 맹맹한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락으로 마시는 법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향과 맛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좀 똑같이 그러니까 바닐라랑 카라멜 굉장히 약하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걸 뭐라고 좀 약간 위스키 맛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울 만큼 약간 저한테는 밍밍한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버번은 좀 바닐라가 강하게 팍 터트려지고 좀 뭔가 입안을 가득 메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진짜 버번 위스키 제대로 마셨다 라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가 40도 초반이면 약간 그런 버번의 특징을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8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위스키 치트키인 진저에일 같은 거나 콜라를 섞어서 마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셔볼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101인데요. 자, 101은 101 프루프 50.5도이고요. 아마 법원 3대장 입문용으로 추천을 드릴 때 81보다는 101을 훨씬 더 많이 추천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6년에서 8년 정도 숙성된 원액을 이렇게 병입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101이 단종이 되고 와일드 터키 8년이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시장에만 8년이라는 제품이 8년 제품이 판매가 되고 101은 앞으로 단종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두 제품이 약간 미세하게 맛이 다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 저는 막립이라서 아마 거의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아서 굳이 비교는 하지 않고 마침 그냥 101이 있어서 101부터 먼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향을 좀 맡아보면 확실히 8일보다는 조금 더 향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바닐라와 시나몬? 약간 그런 향이 나고요. 그리고 배럴에서 오는 그 오크 향기가 전해지고 확실히 훨씬 더 풍미가 짙네요. 바닐라나 카라멜, 시나몬 느낌이 나는데 약간 끝에는 그 헤이즐넛 같은 느낌의 견과류가 나고요. 피니쉬는 약간 좀 스파이시하고 오크의 느낌이 전해지는 약간 매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훨씬 더 8일보다는 좀 복합적인 맛을 잘 드러내는 위스키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칵테일 중 하나인 올드 패션을 만들기에 좀 이상적인 위스키다 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좀 실제로 칵테일 바에서도 기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셔볼 와일드 터키 위스키는 레어 브리드인데요. 이건 제 친구가 이제 집 빗바에 놀러 오면서 저 집에 홈바에 놀러 오면서 이제 사준 위스키예요. 제가 이제 버번 위스키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위스키를 사들고 집에 왔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챙겨보고 있을 것 같은데 친구가 너무 고마워. 네. 위스키 선물만 잘해도 평생 우정을 이렇게 개런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된답니다, 여러분. 네. 자, 레어 브리드는 스몰 배치 배럴 프루프 제품이에요. 6년, 8년, 12년 위스키 원액들을 블렌딩을 해서 이게 위스키 도수가 꽤 높아요. 116.8 프루프로 이제 병입을 해서 만든 위스키이고요. 이제 물을 섞지 않고 배럴에서 바로 나온 원액을 병입한 위스키입니다. 지미 러셀이 이 위스키를 냉동고에 보관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얼음을 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레어 브리드가 정말 발에 치일 정도로 집에 많다라고 하시면 이 레어 브리드를 지미 러셀처럼 차게 보관해서 한번 마셔보시고 후기를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향을 맡아보면요. 카라멜 느낌 나고요. 약간 그 건포도 느낌이 납니다. 그런 건과일 느낌이 나고 와, 향이 훨씬 더 진하네요. 아까 이 101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사실 이 8일과 101을 사놓고 한 번도 안 뜯고 오늘 뜯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어 브리드는 받자마자 바로 뚜따 해가지고 마셨는데 그때도 마시면서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완전 박수 치면서 마셨는데 진짜 맛있는 버번 위스키예요. 제가 좀 자극충이라서 이런 배럴 프루프를 좋아할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다양한 맛을 내는 그런 위스키거든요. 향부터 시작해서 맛까지 진짜 빈틈없이 그런 버번, 카라멜, 건과일, 견과류 느낌이 가득가득 나고요. 약간 그 버번 특유의 오크, 나무 느낌과 그 스파이시함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게 그 버번 위스키를 잘못 마시면 약간 아세톤 냄새나 구두약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국내에서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일 건데요. 이런 맛을 내는 배럴 프루프 10만 원대 제품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위스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이 레어 브리드 제품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그런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요술이 있어 세상이 요술과 마법 같아지는 요술TV. 오늘 저는 위스키를 제가 더 다채롭고 좀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조승원 기자님의 쥬라기 월드 그 엔딩 시그니처를 오마주하면서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 하이볼을 원샷하려고 합니다. 아마 쥬라기 월드 보신 분들 항상 이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고 잘 아실 텐데요. 자, 이 하이볼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로 만든 하이볼이에요. 자, 이거 원샷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하이볼은 좋은 기주를 쓰면 쓸수록 맛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비싸고 맛있는 기주로 하이볼을 만들어 드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